안녕하세요. 천프로입니다. 2023년 8월 31일 천프로 마감 시향이고요. 이제 8월 달도 이제 내일까지 이제 오늘 장이 끝났고 내일 장만 하면 또 이제 9월 달 장이 좀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벌써 이제 9월 달, 1월 달 이분이 제 시담도가 된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9월 달 마지막 3분기 마지막 달이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마무리해야 되는 과정인데 3분기도 잘 마무리를 해서 4분기 제가 봤을 때는 4분기가 굉장히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분기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종목 중에서는 이제 ISC 드디어 이제 익절을 했죠. 그 어제 이어서 이제 오늘도 이제 익절을 했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바닥에 나오고 저점을 잡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제 특히 이 구간에서 저점을 좀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 구간이랑 이제 이번에 저점을 잡았던 구간은 이 위죠. 그래서 저점이 87,000원 구간에서 뭐 84,000원 정도까지 조금 저점이 잡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식이 제일 좋은 게 상승 이후 하락을 한 다음에 조정이 나올 때 이렇게 같은 선에서 계속 조정을 받는 경우가 있고 조정을 이제 그 위에서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를 저점에서 저점이 좀 올라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종목들이 또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ISC가 뭐 더 내두면 더 가긴 해요. 지금 이제 AI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가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DDR 같은 경우 DDR5 같은 경우도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보셔도 되는데 일단은 요새 뭐 종목이 좀 입절이 안 되셨다 보니까 요번에는 좀 짧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ISC 7% 익절 축하드리고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AI 관련주인데 오늘 이제 장중에 이제 슈팅이 나왔죠. 그래서 슈팅이 나올 때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 이제 시점 같은 경우에는 이때 이제 41,950원 이렇게 돌파할 때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추매까지 하고 이제 계속 이것도 종목도 좀 오래 갖고 있었었는데 한 절반 정도 턴 상태고 나머지 절반은 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을 때 좀 매도 볼 예정이니까 이제 5% 익절 좀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좀 이제 두 종목을 익절을 했죠. 오늘은 이제 증시가 어제에 이어서 굉장히 좋았어요. 비트코인도 어제 6% 이상 급등 나오고 선물 지수도 괜찮고 그랬던 장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중요한 건 이제 미증시에서 고용 지표가 좀 부진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강세 이제 마감을 하는데 이제 원인 제공을 했는데 고용 지표가 나쁜데 왜 강세 마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원래 통상적으로는 고용 지표가 이제 안 좋게 나왔다. 그럼 지수가 이제 보통 빠지게 되거든요. 근데 현재 이제 금리 인상을 많이 한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한 상태에서 고용 지표가 안 좋다. 이제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금리를 인상했는데도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와가지고 오히려 지수가 빠졌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혹시? 그러니까 이번에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했는데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왔다는 거는 여기서 금리 인상을 더하면은 고용 지표에 더 악재로 작용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고인데 이번에는 이제 고용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다니까 시장에서 이제 더 이상 금리 인상을 좀 안 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좀 커졌죠. 그래서 확률적으로 원래 9월 달에 금리 인상을 안 할 거라는 이제 얘기가 이제 지배적인 것 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국내 증시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이제 0.35, 코스닥이 0.83%인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코스피도 이제 바닥 저점을 잡았죠. 그리고 제가 말한 구간에서 잡았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전지가 병행을 안 했어요. 이 구간부터 이제 저점을 이제 지지를 받았던 게 여기 구간이죠. 여기서 받고 이제 사이에서 왔다 갔다 안 하고 이제 바로 올라갔는데 이때 올라갈 때 중요했던 거는 이제 에코프로라든가 아니면은 뭐 에코프로 PM 이런 2차 전지가 상승이 안 나왔어요. 얘가 이제 대형주이기 때문에 코스닥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죠. 실제로 뭐 에코프로가 10% 넘게 갈 때 막 지수가 3%까지 막 오르는 경우가 있었는데 얘가 최근에 움직이지 않은 데 불구하고 0.83% 꾸준하게 코스닥 자체가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이제 2차 전지를 제외하고 다른 섹터에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2차 전지를 들고 계시지 않는 분들도 수익이 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0.83%가 이렇게 2차 전지가 상승이 나왔을 때는 크지 않을 수 있는데 2차 전지가 상승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올랐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얘기고 이제 금리 인상 아까 이거 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했을 때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왔다. 그리고 금생에 재정이 걸려졌다. 이거는 같은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우리나라랑 이제 미국 기준금리가 지금 한 2%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달러가 이제 강세가 될 수밖에 없고, 달러가 강세가 되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차이가 커지면 안 돼서 우리나라도 동반 이제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일본은 아직도 제로 금리인 거 알고 계시나요, 혹시?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이제 비중이 크다 보니까 이제 개인들이 뭐 현금을 100% 가지고 집을 사진 않죠. 보통 대출을 많이 하고 PF 대출을 좀 많이 하고 하긴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게 이자가 발생을 해요. 근데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갈수록 보통은 이제 고정금리로 하지 않고 변동금리로 하다 보니까 이자 뭐 10억에 뭐 4%에서 5% 되면 부담이 1%라도 엄청나게 크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가 뭐 옛날에 서브프라임 모기지처럼 줄 부산 뭐 파산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함부로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도 2% 차이가 나서 좀 이제 굉장히 좀 위험한 상태이긴 한데, 일단 주식 관점으로 봤을 때 위중금리 뭐 미국 채권만 사도 우리나라 채권보다 수익을 더 많이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 채권에 돈이 잘 들어올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자체가 금리를 못 올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미국은 인상을 하더라도 달러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우리나라 같은 금리 인상을 하면은 정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좀 발생을 하면 우리나라로 이제 자금이 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걸로 좀 호재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왜 기준금리 안 올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올렸으면 뭐 미국이 5%면 우리도 5%까지 올렸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제 지수가 상대적으로 괜찮을 수가 있죠. 근데 이것보다 더 심한 게 이제 일본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국채를 굉장히 많이 발행을 한 나라예요. 신뢰도도 높고 돈도 많은 이제 나라기 때문에 국채를 많이 발행했는데, 여기에서 기준금리 올리면은 국채 이자율이 엄청 커지죠. 그래서 1%만 올려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아놓은 국채가 있다 보니까 그 이자 지급하는데 굉장히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본이 기준금리를 못 올리다 보니까 요새 이제 엔화 떨어졌다, 뭐 일본 여행 많이 간다. 옛날에는 이제 그 엔화에다가 곱하기 10을 하면 이제 원화 정도 되고, 아마 1,000원 밑으로 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엔화가 지금 아직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네요. 근데 어쨌든 떨어졌네. 엔화가 지금 900달러. 지금 곱하기 10이 아니고 이제 1달러당 1,000원당 이제 900엔 정도 되는 건데, 이게 정말 옛날에는 한 2,000원까지도 갔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엔화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이유는 이 금리 인상을 안 했기 때문이고, 일본이 금리 인상을 안 하는 이유는 국채를 많이 발행을 해놨기 때문에 전 세계에다가 이걸 이자를 1% 올려도 엄청나게 많은 돈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또 이런 것 때문에 엔화 가치가 떨어져다 보니까 요새 일본 증시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주식 자체는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게 이제 굉장히 지금 잘 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또 뭐 재밌어요. 이런 거 찾아보시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폐 가치가 이제 요새 아르헨티나도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아르헨티나도 이제 화폐 가치가 굉장히 지금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이 갖고 있는 게 의미가 없다 보니까 주식을 다 사고, 주식 자체가 굉장히 좀 잘 가요. 그래서 나라가 뭐 잘 성장하고 이거랑 주식이랑은 사실 크게 원래는 이제 비슷하게 가는데, 요새는 좀 움직임 보면 크게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도 이제 뭐 코스피도 코로나 터졌을 때 1,400까지 갔다가 코로나 계속 터지고 3,400까지 한번 갔었죠. 그래서 주식이랑 이제 뭐 경제 상황이랑은 보통 비슷하게 가는 게, 이게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하게 가는데,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맞지 않는 디커플링 될 수 있다라는 거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오늘 좀 사견이 좀 길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새로운 섹터가 이제 하나 나왔죠. 뭐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었고, 이제 현대차에서 레벨 3, 이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통해서 이제 올해 말에 상용화 계획을 한다. 좀 뉴스가 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좀 많이 갔었는데, 이제 모트렉스, 이제 바닥에 있죠. 이제 이런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상반기에 이제 4월 달에 급등이 나고 이제 계속 이제 하락을 한 다음에 갑자기 뉴스 뜨니까 올라와 줬어요. 근데 이평선 돌파를 못했고, DY도 뭐 진짜 상한가를 보낼 줄 몰랐어요. 너무 바닥이었기 때문에 좀 갈까 싶긴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바로 상한가를 보는 힘이 있는 모습. 그리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뭐 인포뱅크,
모트릭스, MDS 테크, MDS 테크는 또 요새 뭐 AI도 몇 개 있어서 여러모로 좋은 종목이고, 이제 라닉스, 오늘 이제 상한가가 대부분 이쪽에서 나왔던 종목이고, 솔직히 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상장했기 때문에 매물대라는 게 존재를 안 하다 보니까 좀 강하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오늘 바로 상한가를 올려주는 모습까지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로봇주랑 엮였던 건 유진 로봇까지. 그러니까 유진 로봇이 이제 로봇주가 가서 올라갔다 봤는데 얘도 이제 자율주행으로 지금 올라갔더라고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래서 유진 로봇, 현대오토, 에버 뭐 이런 종목들도 다 갔다라 보시면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 또 AI도 관점 종목 갔는데 그 중에 이제 AI 인공지능 관련주들이랑 그리고 이제 원격 의료 관련주들이 조금 올라갔어요. 그래서 마음 AI, 뭐 코난 테크놀로지, 플레이터, 솔트룩스 이런 종목들이랑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제 로봇 종목 아까 유진 로봇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다른 뭐 T 로보틱스, 얘랑도 아마존 얘기랑 좀 나오고 있는데 뭐 T 로보틱스, 뭐 로보스탑, 뭐 로보티즈 뭐 이런 종목들도 이제 오늘 좀 로봇주들이 조금 자금이 좀 들어왔던 것 같아요. AI보다. 그래서 좀 순환하고 있고, 뭐 섹터가 이제 하나가 막 주도 섹터로 가는 게 아니고 막 중구난방해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뭐 1000% 관심 뭐 이제 맥스트, 웰크로만텍도 이제 여기 돌파를 한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 왔어요. 이때 어 7월 달에 한 번, 그리고 8월 달에 두 번 올랐던 이제 매물을 이제 거래량이 세 번 터졌죠. 세 번 터지고 이제 그 이평선 돌파 직전에 있습니다. 여기를 돌파하면 이제 매물대가 소화하는 것을 위기가 좀 열렸다라고 지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웰크로만텍도 거의 다 왔고, PNT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좋았죠. 바닥 제가 찍었다고 좀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AI 가고 반도체 가다 보니 이제 반도체가, 얘도 이제 반도체 관련주인데 AI에는 반도체가 들어가겠죠. AI 반도체랑 이 섹터가 따로 있지만 그중에 이제 RF 세미가 오늘 좀 상한가 같고, 저희 종목 텔레칩스 이런 것도 가긴 갔어요. 인상가는 그냥 인상가는 이제 본다고 이제 놨던 거고. 어, AI 반도체, 뭐 네페스 이런 종목들도 가니까 최근에 이제 솔브레인 홀딩스가 갔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AI에 간 반도체가 간데 AI 반도체가 있고 이제 PNT는 그냥 이제 개별 이제 반도체로 가는 건데, 이제 자동차가 또 가면 자동차 반도체 이런 거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PNT도 돌파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로봇츠 조금 자금이 들어와서 로보스타 이제 이평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내일 움직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솔트루스도 이제 이평선 위인데 오늘 돌파하고 다시 내려왔어요. 내일 흐름 보셔야 되시고, 이제 유니캠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이틀 급락 나오고 나서 경영권 싸움 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여기에서 저점을 잡았습니다. 2천 정도의 저점 잡고 오늘 슈팅 나왔고요. 오늘 한 10, 아까 17%인가요? 17.29%까지 급등나고 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전고점도 한번 돌파 시도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영권 지분을 지금 획득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슈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중간중간에 악재가 발생할 수 있어서 솔직히 조금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긴 한데, 그래도 뭐 우상향해서 3,000원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캠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오늘 신규 들어갔던 인상정보, 이제 저희 이제 관심 종목인데 이제 인성정보가 바닥을 좀 어느 정도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돌려주려는 모습 보여줘서 인성정보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매수를 잘 해보시면 좀 조만간 좀 급등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이 됩니다. 지금 어려운 장이 지금 이제 많이 지난주는 굉장히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이번 주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벌써 8월 31일, 이제 내일만 하면은 이제 8월 달 끝나는데, 뭐 그리고 이제 9월 달 초까지 한번, 이제 9월 달 장, 9월 1일 장이 한번 있죠.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 이제 9월 달 시작을 해서 3분기 잘 마무리하고, 이제 제가 지금 가장 기대되는 이제 4분기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4분기에 좀 주식으로 좀 수익 많이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하단에 저랑 소통하실 수 있는 카톡방이 있으시니까 입장해 보시고, 당연히 이제 무료로 진행하지 뭐 제가 뭐 회비를 받고 이 정도로 뭐 실력이 있는 건 아니라서 회비 받고 막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입장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좀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